누군가와 인연을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뀔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예전과는 다른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예전에 그 사람이 그리워서 남모르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과연 과거의 그 사람으로, 다정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는지 무던하게 노력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남자가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지,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누구나 처음과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우리를 대할 때의 태도가 비단 연애 초기 같지는 않고 무심해지기도 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전혀 다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상대방의 태도가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여러분 누구나 열정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서로를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다 이 자극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열렬한 감정은 줄어들게 되고 이런 이해관계가 달라짐으로 인해 다정하고 애틋한 태도가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마음이 식어버려서 더 이상 상대방이 나에게 흥미도 애정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보통 권태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2의 사랑으로 애정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의 사랑이 풋풋함, 애틋함, 열렬함 그런 사랑이었다면 제2의 사랑은 편안함, 가족 같은, 내 일부 같은 그런 형태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걸 과거에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 사랑의 전환점을 이해하고 맞이하지만 연애 경험이 많이 없거나 혹은 상대방의 행동이 변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행동이 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예전같이 살갑지 않다고 해서 애정어리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상처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이 과연 감정이 식은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형태가 달라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애정이 식은 게 맞아.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아직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는 이런 사랑을 지금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더 달콤하고 달달하고 애틋한 사랑을 하고 싶어. 이 사람의 태도가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어. 대개 이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건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동안 냉랭했던 부부가 상담 세션을 받고 변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고 상대방한테 어떤 자극을 주는지에 따라서 이 형태가 유변하는 것도 여러분 맞지만 이 자극이라는 게 여러분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상대방한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상대방이 다시 다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상대방은 다시금 우리에게 익숙해질 것이고 다시 지금 여러분을 대하는 여러분이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그럴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그냥 그 사람의 기초 태도인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상황을 고려할 때요,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이 지금으로부터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이 관계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다정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이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대부분 지금 곁에서 그 사람을 보내기 싫으니까 날 사랑하기만 한다면 난 견딜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직접 겪다 보면요,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여러분에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이나 누구나 야 헤어져 여러분한테 이렇게 쉽게 말을 내뱉곤 할 겁니다. 남의 얘기니까요.
아파하는 것이 본인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관계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나중에 더 비참해지고 더 많은 눈물이 흘릴지언정 여러분 마음에 미련이 남잖아요. 그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계속 찝찝하게 그 미련이 남아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과감하게 그 사람을 놓으세요, 인연을 괴롭히지 마세요, 떠나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이면 이게 굉장히 멋져 보이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그동안 제 피부로 느껴온 연애는요, 감정은 제 마음대로 떠나보내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제가 겪어온 바로는 우리가 그 관계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야 슬프면서도 감정이 가장 빠르게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라는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더 빨리 그 관계에서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차마 다하지 않고 그만둬 버렸을 때 미련이라는 감정이 남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미련이 남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그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파할지언정 마음에 미련을 남기지 마세요. 상처를 받으며 우리는 그냥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거나 덮어지거나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련이 남으면 우리는 살면서도 그 관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일종의 죄책감을 우리는 두고두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상처를 받을지언정 가슴에 미련이 남는 연애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디 행복한 연애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쪽에 구독 버튼과 또 이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